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물이 많이 들어갈 때는 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희석배수로 가게 된다면 물이 조금 들어갈 때는 양분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농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 관주가 좋은 건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관주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주 설비를 갖추시고 나서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워서 제대로 관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관주하셔야 된다, 여건이 되시면은 토양의 비료를 살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과 함께 물에 비료를 녹여서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관주가 굉장히 좋은 농법이다. 물 이용 효율도 증가하고 양분 이용 효율도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고품질 다수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농법이다, 꼭 하셔야 된다 라고 여러 번 소개를 드렸고, 농가분들께서 10분 동의해 주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관주 비료는 그럼 뭐 야라 레가가 됐건 SK30이 됐건 뭐 질산칼슘 칼시니트가 됐건 뭐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넣어야 되고 좋은 거 알겠는데 몇 배로 줘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없습니다. 희석 배수라는 거는 뭐 농약 쪽은 제외하고 결국 희석 배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쪽은 연면시비 쪽이죠. 아무래도 연면시비 같은 경우는 대용량의 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근권부의 환경이 망가져서 근권부를 통해서 양분의 공급이 용이치 않을 때 임시방편으로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량의 양분을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뿌리의 양분 이용 효율, 이용 효율이라기보다는 뿌리가 양분을 견디는 그 내염성이라든가 잎이 양분을 견디는 내염성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그리고 잎은 지금 상온에 노출이 되어 있고 뿌리는 지면에 묻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그 내염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면시비 하실 때는 희석 배수에 신경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연면시비제, 영양제라고 할게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뭐 500에서 1000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도장제 억대할 때는 100배로 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다른 기능성 물질들은 뭐 200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800배 하시는 분들 너무 다양한데 대부분이 500에서 1000배. 이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입의 그 염을 견디는 내성을 고려해서 짜여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뿌리를 통해서 관주로 공급할 때는 희석 배수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꼭 하나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제 토양 환경이라든가 뿌리의 내성, 뿌리의 활력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그 염류의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고농도의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뿌리 근처에 다량의 비료를 놓게 되는 경우는 이제 농도장애 입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뿌리도 농도장애를 입을 수 있지만 관주시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안전 희석 배수를 잎보다 훨씬 더 10배 세게 줘도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0배 이상만 되면은 뿌리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로 명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희석 배수로 공급을 했을 때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건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작물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평 기준으로 뭐 단수기에는 한 1에서 3리터 정도 물을 공급을 한다고 하고, 급수기에는 뭐 30리터까지 공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기준으로 한 10에서 20리터, 10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이 꾸준하게 공급이 되는데, 관주 시비를 할 때는 그럼 우리가 1리터 공급했을 때랑 뭐 10리터 공급했을 때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1리터 공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배로 양분이 공급이 된다면 그 양분이 뭐건 간에 1g밖에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1리터의 물이 공급이 된다면. 반대로 10리터의 물이 공급이 된다면 1g이 아니라 10g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희석 배수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주는 물의 양은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물의 생육 컨디션에 따라서 뭐 과수라고 하더라도 비대기에는 물을 많이 주게 되고, 착색기에는 물을 줄여주게 되고, 발화기에 물 많이 주게 되고, 꽃 피기 전후로 물 많이 주게 되고, 뭐 그런 농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물이 많이 들어갈 때는 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희석 배수로 가게 된다면 물이 조금 들어갈 때는 양분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 한번 예로 보시죠. 네, 이 프로그램 보시면은 뭐 샤인머스켓 프로그램이고요. 요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때만 보시면 6월 중부터 8월 초까지 뭐 물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물이 뭐 적게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공급을 한다고 가정해서 얘네를 이제 소분시켜서 넣자라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소분해야 될지, 뭐를 섞으면 안 될지는 제가 또 자세하게 후술하도록 하겠지만, 어쨌건 요는 이 시기 모든 작물들은 기본적으로 생육 단계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용해야 하는 양분들의 양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 시기 이제 비대기가 막 진행이 되고 비대기가 막 진행이 되고 성숙하기 전까지 이 시기에는 질소가 몇 킬로그램, 인산이 몇 킬로그램, 칼륨이 몇 킬로그램, 칼슘, 마그네슘 몇 킬로그램 들어가야 된다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양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분을 해서 들어가는 게 관주 시비의 제대로 관주 시비를 하시는 방법인 거고요. 그럼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 야라레가 9, 5, 26이라는 제품을 뭐 1000배로 공급을 할 거다. 1000배로 공급을 물이 실제로 몇 리터가 몇 번이 공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1000배로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30kg가 아니라 50kg가 공급될 수도 있는 거고 30kg가 아니라 3kg밖에 공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석 배수로 연면 시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량의 양분을 입에 내성 없이 입에 해를 끼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연면 시비는 희석 배수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관주용 제품 같은 경우 염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잎보다 강하고 염을 견딜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대량의 양분을 공급돼야 되는 뿌리를 통한, 그러니까 관주 공급에서는 희석 배수가 아니라 이 생육기에 들어가야 되는 양을 내가 주는 급수 횟수에 맞추어 가지고 나눠서 줘야 된다. 그럼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질문 하시는데, 이 시기에 내가 물을 몇 번을 주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런 거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셔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농법서를 살펴보면은 작물을 키울 때 몇 리터의 물을 어떤 주기로 줘라라고는 권장하지 잘 않아요. 왜냐면 환경 조건이라든가 작물의 품종이라든가 지금 올해 당해년도의 생육 단계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장마 끝났다고 하는데 장마 끝나고 막 이렇게 고온으로 푹푹 찌고 있단 말이죠. 이때 뭐 물 낮에 너무 다량의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는 특히나 생강 같은 경우에는 막 노란병이 만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선선할 때 물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규정되지 않는단 말인 거예요. 날씨가 계속 변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작물은 이 시기에 내가 물을 어느 정도 주겠다라는 객관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권장한 이 프로그램을 소분해서 주시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결국 포인트는 이겁니다. 관주 비료는 토경용 비료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토경용 비료는 결국에 밑거름, 웃거름을 생각을 해보면 발아기에 필요한 양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 웃거름 같은 경우 뭐 엽이 생장하는 시기에 맞는 양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 꽃이 피기 전에 양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 열매가 맺히기 전에 양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 열매가 비대하기 전에 필요한 양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 열매가 성숙하기 전에 필요한 양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주용 제품, 관주용은 이 토경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필요한 양, 다만 하나 다른 것은 필요한 양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필요한 양분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동안 필요한 양분이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론 토양의 용탈 조건이라든가 토성이라든가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관주용 제품과 토경용 제품의 사용량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토경용 제품 기준으로 입이 필 때 50kg의 양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관주용 제품 기준으로는 입이 피는 기간 동안 50kg의 양분을 10번이 됐건 5번이 됐건 100번이 됐건 나눠서 주는 것이 바로 관주용 제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평 기준으로 얼마를 사용해야 되는가는 저희의 가이드를 따르시면 되는 거고, 이 300평 기준으로 사용돼야 되는 양을 몇 번을 기준으로 넣을 것인가는 물을 직접 사용하시는, 작물을 키우시는 농가분께서 계획을 하셔 소분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